안녕하세요. 이번 INQA 컨테이너 환경 서비스 제공 적응기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신보크라고 합니다. 이번에 컨테이너 환경에서 처음으로 INQA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작업했던 내용과 개선해야 될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INQA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 해당 섹터에서는 INQA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섹터이며, 두 번째, INQA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INQA를 고객사에게 도입할 때 고려됐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배포가 완료된 후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INQA 솔루션 도입 방법입니다. A라는 고객사가 이번에 신규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신규 앱에 대해서 장애는 없는지, 이용자 수는 많은지, 전반적으로 앱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모니터링을 도입할지 고민을 하다 INQA 솔루션이 적당하다 판단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INQA 솔루션이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 자체의 서버를 구성하여 INQA 솔루션을 도입하는 온프로미스 형식이 있습니다. 온프로미스 도입하는 업체들은 크게 4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회사 내부에서 서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스택, DB, 로그 등 중요한 데이터를 반년 혹은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 데이터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해 회사 내부의 서버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MAU, DAU가 많은 경우, 즉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아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허니컴에서 자체 구축한 INQA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SaaS 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용을 하십니다. INQA 솔루션 도입을 하는 데 있어 제한된 비용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두 번째, MAU, DAU가 많지 않은 경우, 즉 모바일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어 트래픽이 적은 경우. 세 번째, 데이터 보관보다는 당장 크래시, 성능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서 INQA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환경에 등장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라든가 판몬 등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등장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INQA 또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모바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서서 INQA를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축해야 되는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INQA를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기 전에 INQA 솔루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각 모듈별로 하는 역할은 다르나 DB를 제외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드로이드, iOS 등 실행시킨 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수집 서버. 두 번째, 수집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덤프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분산시키는 가공 서버. 마지막으로 가공 서버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인 분석 서버가 있습니다. 총 INQA는 수집 서버, 가공 서버, 분석 서버의 역할을 하는 3가지의 서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3가지 역할에 따라 각각 컨테이너를 만들었으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컬렉터 컨테이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 처리를 하는 워커 컨테이너, 가공된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진행하는 어널리시스 컨테이너 총 3가지의 컨테이너로 구성하였습니다.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해당 화면부터는 분석 서버를 구축했을 때 사용됐던 파일을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내부에서 설정에 필요한 파일들을 담아놓은 설정 폴더. 두 번째, 컨테이너 내부에서 구성해야 될 INQA 모듈. 세 번째, 컨테이너 생성에 필요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커 파일. 네 번째, 컨테이너 기동, 재기동이 될 때마다 실행해야 할 명령어를 작성해 놓은 엔트리 포인트 파일.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INQA 모듈에 대한
제기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쉘 파일인 러너 파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선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해당 내용은 도커 파일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도커를 다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from.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이미지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IMQA 솔루션은 노드 기반이 많아 노드 12 버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엔트리 포인트는 컨테이너 기동 혹은 재기동 시 실행할 파일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을 생성하였으면 해당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 빌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명령어를 이용하여 빌드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발생하면서 빌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실행 명령어 중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으나 이 명령어로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IMQA 솔루션에 대해서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서버에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서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스포트 방식, 두 번째 세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익스포트 방식은 컨테이너 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타르 파일로 압축해서 내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이브 방식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타르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익스포트와 세이브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해당 화면은 익스포트와 세이브 방식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타르 파일 내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왼쪽에 익스포트는 파일 시스템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 세이브 방식은 이미지 레이어 파일 구성인 매니페스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저는 익스포트 방식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익스포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타르 파일로 압축까지 끝났습니다. 타르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고객사에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사의 익스포트한 방식을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전에 혹은 구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DAU, MAU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요소는 사실 파스뿐만 아니라 온프로미스, 사스 서비스 등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APM처럼 서버 스펙, 개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서버 증가폭이 넓지 않는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것과는 다르게 IMQA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 각각이 하나의 서버로 인식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앱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DAU, MAU, 즉 하루 및 한 달의 사용자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스펙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파드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상에서 파드란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배포 파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포 및 재기동을 할 경우 파드 내부에 설정해 놓은 정보가 원복되는 휘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으로 인하여 설정 파일 및 중요 파일 백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IMQA 솔루션 및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세부 설정 정보를 설정합니다. 아래 정보는 쿠버네티스 설정 정보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볼륨 마운트를 설정하여 설정 정보가 날아가지 않도록 세팅을 하면 됩니다. 다음, IMQ에 있어서 스택, 로그 파일, 프로가드 맵핑 등 중요 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 앞서 컨피그 맵처럼 파드 안에 컨테이너를 작성한 다음에 볼륨 마운트 방식을 이용을 하여 동기화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앞서 서버 구성 및 컨테이너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컨테이너 중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컬렉터 컨테이너는 모바일에서 직접 덤프를 받아야 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리하여 컬렉터 컨테이너는 DMZ 존에 든 다음에 수집 하드에 HTTPS 포트만 개방을 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컬렉터 서버 설정 정보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설정을 하였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ind, 쿠버네티스의 설정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며 인그레스 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은 인그레스 컨트롤러 종료를 선택하는 것이며 마지막 룰은 해당 도메인으로 접근 시 어느 파트에 어느 포트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줄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드끼리의 네트워크 통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존에 있는 파드끼리는 파드 내의 포트 및 네트워크 설정만 해놓으면 파드끼리의 통신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IMQA 솔루션은 앱에서 받아오는 덤프를 기반으로 워커 파드에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 파드는 DMZ 존에 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DMZ 존과 내부 존끼리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컬렉터 파드의 노드 포트 방식을 이용을 하여 컬렉터 파드와 워커 파드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IMQA인 경우 컬렉터 서버에서 RabbitMQ 포트인 15672 포트에 대해서 노드 포트를 설정을 하였고 이때 노드 포트는 32672로 설정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드 포트는 3만 포트에서 32,768까지 약 2,800개 포트 내에서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고객사에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5가지 이외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으나 주요한 것은 이 5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설치까지 했으면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데브옵스 개발자로서 개선해야 될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노 팀장님 가라사대 데브옵스 팀에서 목표와 방향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 뇌리에 박힌 문구는 다른 개발자들의 러닝 커브를 줄이는 것,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2가지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각 컬렉터, 워커, 어널리시스 컨테이너를 만들 때 수집된 데이터를 큐에 저장하기 위한 RabbitMQ도 넣고 레디스, 엔진엑스도 넣고 관리자 화면을 관리하기 위한 백오피스용 자르 파일도 넣고 IMQA 모듈을 동작시키려면 노드 기반 모듈도 와장창 넣었습니다. 이것저것 넣다 보니 IMQA 어널리시스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7.8기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컬렉터나 워커 파일 또한 어널리시스 서버보단 못하지만 용량을 단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분석 서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드 모드를 빌드할 때 경량하는 쪽이 제일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병행할 방법으로는 만들 당시에 어널리시스 서버가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스택 서버, 데몬 서버, 분석 서버로 나누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컨테이너 경량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선해야 될 점은 바로 소스 커밋부터 익스포트한 파일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npm, 어드민 대시보드 등 소켓 통신을 활용해야 하는 모듈의 경우 빌드 환경에서 정보를 구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해당 화면에서 웹소켓 URL, 포트 등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대시보드 쪽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I 툴을 이용하여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요 개선해야 될 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디스, RabbitMQ, 엔진엑스, 로그 등 IMQA를 사용하는 데 있어 많은 설정 작업이 필요한 점, 자바, 노드로부터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PM2, Forever, 기타
레디스, 레비덴큐 등으로 인해 관리 포인트가 증가되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쿠버네티스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AWS, Azure, GCP 등에서 제공해주는 환경도 있는데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개발 포인트가 증가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INQA 컨테이너 환경 서비스 제공 적응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